혹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역풍으로 네. 그게 이제 예약이 막 시작되는 초기에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이제 이렇게 블록을 지어가지고 기획부동산처럼 한 지역을 이렇게 통째로 사가지고 값을 올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값을 이제 올린 거죠. 기획부동산처럼 이렇게 올린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호텔, 콘도, 이게 양질의 숙박 시설을 조직위원회가 이제 일부 상당히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IOC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높이 형성된 게 방 하나에 한 50만 원 이렇게 받은 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설득도 하고 자정운동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3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최지에서 주무시는 게 시간을 훨씬 벌고 편하시니까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15만 원 선에서 또 그 낮은 가격으로, 또 그 주변에 속초, 동해, 뭐 원주 그런데 다 3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5만 원, 6만 원 싼 가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많이 그곳에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1330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아주 공정한 가격으로 이게 예약까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이제 투명성,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특히 개폐막식장 같은 걸 짓는 경우에 이제 최순실 저기 끼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돼서 개폐막식장이 뭐 지금도 굉장히 늦게 완공이 되게 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홍보대사를 자임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뭐 인형 들고 다니고, 아마 내 기억에 이제 그 잘 정비해서 평창 올림픽을 뭐 잘 치르라는 이제 본인의 의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밑에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문체부를 비롯해서 또 문체부의 뒤에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이 껴서 그것을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또 뭘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이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점들이 이제 올림픽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 타격을 상당히 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정 부분 그 타격이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북한의 참가, 그다음에 그 지금 말한 숙박, 티켓 판매를 비롯한 흥행, 그다음에 추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북한의 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다 끊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19일부터 남북한의 유소년 축구 대회를 늘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화가 안 되다가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중국의 권명에서 이제 열립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차관급 대표단이 나오고 제가 가서 이제 그 대회를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교류가 성사된 거죠. 스포츠 교류가? 스포츠 교류, 뭐 다른 모든 교류를 포함해서 모든 교류를 포함해서 첫 교류가 성사됐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 본 척 할 테니까 언론에서도 좀 못 본 척 해주시고 가서 좀 만나고 오시라고. 그런 거 사실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또 만났어도 안 만났다고 해야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체육상, 그쪽에 이제 체육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문체부 장관이죠. 체육상 직속에 425 체육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거기 이제 군이 굉장히 이제 선군 정치라고 그래서 군이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데거든요. 거기가 나와서 같이 저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대회를 할 때는 10만 명이 모여서
봤던 그런 대회입니다. 네. 호천에서 그 목함질에 폭발 사고 났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서로 폭격도 주고받았죠. 그때 평양에서 경기를 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가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미사일 발사를 그렇죠. 포함한 군사적인 행위를 중단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남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네, 저희들도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같이 하고 있죠.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올림픽 휴전의 준말이 아닙니까? 북한이 참가한다는 것은 올림픽 휴전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통망으로 이제 KTX인데요. 22일. 그렇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강릉. 원주, 그다음에 평창, 강릉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곧 개통이 되겠습니다. 뭐 되게 1시간대 서울역에서 가는 거하고 청량리, 상봉 이렇게 세 군데서 출발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교통축, 경제축이 전부 남북으로 형성이 됐었죠. 그렇죠. 남북으로 형성되고 그 이유는 이제 이것도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동서축으로 경제축을 짜지 않은 것. 최초로 생긴 동서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올림픽을 특징 짓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ICT 올림픽일 것 같습니다. 이제 소치 올림픽 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게 피겨 스케이팅을 타면 이제 이걸 이제 텔레비로 보실 때 이걸 잡는 카메라가 2대입니다. 메인 카메라, 보조 카메라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뺑 놀라서 100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모든 각도에서 다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지금은 HDTV라는 영상을 보고 계신데 UHDTV가 이제 저번에 처음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영상보다 4배 선명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관점이 다른, 관점이 서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운동의 패러다임도, 저도 이제 환경론자입니다. 환경운동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뭐 훼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산에 그 코스가, 국제 코스가 나오는 데가 이제 남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 훼손한 것보다 수백 배의 면적을, 보존 면적을 다른 데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존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또 훼손한 것도 끝나고 난 후에 한 50% 정도는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보존도 늘리고 이용도 늘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이제 2억 5천을 빨리 들여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꼭 예산이 아니어도 이제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 경기장을 새로 짓질 않고 6개만 새로 지었습니다. 12개 중에 6개는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6개만 새로 지었습니다. 6개 새로 지은 게 스키 점프대, 그다음에 봅슬레이 썰매장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없는 거, 동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운영하는 비용이 한 95억 정도 전체가.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만 쓸 거는 한 45억 정도. 그래서 그걸 국가가 좀 맡아라 이런 건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계속 하는 한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릴레이 한메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흑자 올림픽의 이제 모범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상업적으로 좀 쓰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예 처음 질 때부터 그런 걱정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만약에 사후 활용을 할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일부는 상당히 헐어버립니다. 지금 이제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네, 12월 말까지 자기들이 이제 가부간에 답을 내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열정은 있을 때 훨씬 침착한, 그리고
훨씬 냉정하면서 현실을 잘 풀어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몸에 배 있고 그것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맡은 분들의 몸에 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이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더 식견과 관점 또 깊이 있는 성찰 이런 게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어서 정치 발전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의 발전에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것도 밑거름이 된 게 하나 있고요. 더 큰 밑거름 지금 말씀드린 듯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언론 환경을 비롯해서 정치 환경, 뭐 모든 환경이 다 변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 동참하는 이 정도가 비교할 수 없게 달라졌다. 그리고 그 수준과 그 성찰과 통찰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동력이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